자, 수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민사소송법인데 제가 어제 휴강을 하고 이제 오늘 개강을 했죠. 그래서 연강을 할지 아니면 조금씩 더 추가를 할지 그건 제가 추후 진행 상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간단하게 보시면 민사소송법은 객관식이 없죠. 그래서 순수 주관식입니다. 순수 주관식. 그리고 제도적 성격이 무척 강해요. 그래서 민법과는 살짝 공부 방법의 틀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추후 계속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강의 목표는 1번의 기출쟁점의 완벽한 분석,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그리고 2번 중요 쟁점의 최우선 정리, 그러니까 A급 쟁점들을 먼저 정리할 거고, 그 뒤에 넘겨보시면 3번이 가장 중요해요. 아마 더 심해질 겁니다. 올해 기출문제도 민법 영역에서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 문제에서 민소법 문제를 내고 민소법에서 민법 문제를 냅니다.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민소법을 풀고 있는데 어라 이거 민법 문제네? 행복한 겁니다. 그거는. 그쵸? 근데 모르면 불행한 거죠. 근데 모를 리가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에서 주체권이 시효 완성됐는데 보증채권 어떻게 되느냐. 그거 쓰는 걸 5점으로 추가 배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법적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근데 자료 하나가 있는데, 수정자료. 사례집 수정자료고요. 그리고 최신 판례 3개년. 올해 여기서 50점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이거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61페이지예요. 근데 올해 기출에서 50점이 나왔어요. 전 다 암기한다니까요, 그러면. 50점 주겠다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천천히 하고요. 그 다음에 도표 하나 있거든요. 이거 총무님께 감사드려야겠네요. 이거 컬러로 주셨습니다. 이게 합격자가 만들어 주신 건데, 교재로 치면요 30페이지예요. 30페이지. 민사소송법 교재 한번 펼쳐보실까요? 30페이지입니다. 머릿말부터 시작해서 1페이지를 하셔가지고 벌써 30페이지야. 그쵸, 오늘 하루 진도 분량 다 뺐습니다. 자, 30페이지 보시면 제 2절에 로마자 1번이에요. 로마자 1번. 그래서 지금 제 2절을 이제 쓸 건데,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민사소송의 의의와 목적부터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걸 공부했냐면 민법이라고 하는 실체법을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서는 어떤 걸 받는가? 자, 이제 민법 지식이 들어옵니다. 권리, 의무. 근데 지금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리를 우리가 청구라고 했고 청구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쵸? 어떤 거 봤어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알고는 있는데 그걸 명확한 용어로 못 뽑아냈을 뿐이야. 채권적 청구권 시스템 하나,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시스템 둘.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뭐가 중요했다? 소유권자 피고 적격, 이게 중요했고, 여기서는 약정 채권. 근데 정해져 있어요. 매매 아니면 보증금 아니면 대여금 아니면 보증, 그 다음에 보증 채무 아니면 양수금, 그리고 최대 채치, 채권자 취소권의 별표 6개 있는 거 봤죠? 여기서 이제 극강으로 공부를 우리가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들어오느냐?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자꾸 누가 너 권리자 아니래, 나 의무 이행 안 한대, 그쵸? 채무 불이행 이런 걸 봤어요. 자, 그러면 이 분쟁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국가에선 이걸 놔두면은 안 돼요. 국가의 보호 의무라든지 국가의 해결 의무가 작동된다라는 거지. 이제 국가라고 하는 분이 개입을 하십니다. 왜냐? 이 분쟁을 당사자들이 사적 자치로 해결하겠다, 이게 이제 예외예요. 예외입니다. 너희들끼리 해결을 못 봤으니까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해결 못 봤으니까 여기 들어온 거 맞죠? 그러니까 사적 자치가 오히려 예외가 되는 거고 국가구제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사적 자치로 해결하는 건 여기 민법적 영역이었어. 근데 너희들끼리 해결을 못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 국가구제로 들어온 거지. 그럼 이제 국가구제가 원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절차법이라고 해서
민사소송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한번 공부를 했었냐면 민법이라고 하는 사법. 근데 VS가 걸렸단 말이에요. 공법적 영역도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행정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오재현 쌤한테 하시고 행정법은 그럼 너 왜 얘기하느냐? 왜 유사하거든. 행정법 영역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공법적 영역으로 행정법도 있는데 행정법은 소송 절차가 이렇게 가신다라는 거예요. 행정소송법으로 공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와의 싸움. 저 행정소송법도 국가 지자체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게 권리 의무 싸움이 아니라 기본권 다툼이라면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인 거예요. 헌법소송. 광의의 의미의 소송이라고 할 때에는 헌법소송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왔을 때 이 민사소송은 진짜 제도입니다. 절차죠. 엄격한 형식주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엄격한 형식주의가. 그래서 제도적 성격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절차란 게 너무 명명백백하게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2절의 로마자 1번에 있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우리는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오늘 어떻게 학원까지 오셨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기부터 하셨을까? 기지개부터 폈을까? 아니면 잠깐 창밖을 바라보고 오늘 민소법 시작이구나. 또 힘들겠구나를 먼저 생각했을까? 그쵸?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안 돼. 민소법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 여기는 절차의 안정, 명확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행법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사적 자치가 어느 정도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안정 명백이지만 그래도 어때요? 개인 간의 분쟁이잖아요. 사적 자치를 완전 배제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구간에서는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내요. 그러면 사적 자치가 민사소송법에선 어떻게 제도로 구현됐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너 중현아 오늘 밥 먹으니? 먹었어. 중현이가 밥을 먹었다는데 뻥치지 마. 이럴 필요는 없어요. 민사소송법에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먹었다는데 그럼 이제 뭘 물어봐요? 뭐 먹었어? 그치,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밥 먹었다는데 그걸로 더 이상 말을 하지 말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로 들어와서 첫 번째로 어떤 걸 시작하셔야 되냐면 소송이란 걸 제기를 하셔야 돼요. 소송이란 걸 제기합니다. 이제 국가가 직접 들어오는 거죠. 소송을 제기한다. 자, 소송을 제기했으면 법원이 심리란 걸 해요. 두 가지를 심의합니다. 두 가지 심의하는데 첫 번째, 얘를 반드시 심사해 주셔야 돼요. 여기 학원 등록을 제대로 하셨어요? 등록. 절차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소가 일단 적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가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만한 가치가 있어? 법원한테 가가지고 제 와이프가 저 사랑하는지 좀 확인 좀 시켜주세요. 응? 야,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손잡고 집에 가면 돼. 근데, 야, 이거 확인 한번 구해봐야 되겠는데? 그쵸. 너의 청구에 이유 있는지 청구 보세요. 이제 당부 심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민법이에요. 이제 청구란 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청구 당부라는 건 민법적 영역인데 이제 요거 있잖아요. 그쵸. 심리는 법원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민사소송법만의 심리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도가 있고요. 여기서 제도 원리가 있어요. 제도 원리. 자, 그 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로마자 1번에 눈으로만 보세요. 목차. 분쟁 발생 2번 소장 제출 3번 소장 심사 표현 나왔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세요. 4번에 답변서 제출. 이게 대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야, 지금 중현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는데 너도 한마디 해봐. 응, 알겠어. 그리고 5번에 소송요건 심사. 여기까지예요, 아직은.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6번 변론 준비를 하겠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7번 바로 들어오는 거죠. 바로 여기예요. 이제 변론. 재판장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세요. 사실의 주장. 이게 민법이죠. 돈 빌렸어? 때렸어? 얼마 빌렸어? 이자 어떻게 돼? 이율 어떻게 돼? 지연손해금 뭐야? 그리고 나번 그거 증거 제출해봐.
이게 문서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매매계약서, 차용증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게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매매계약도 중요하지만 매매계약서도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8번에 변론을 보세요. 이제 드디어 나왔죠. 종결. 이게 사실심 변론 종결시예요. 2심까지. 민법에서 그렇게 봤던. 왜냐? 얘는 세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소의 적법 여부와 청구권의 존부는 이 두 가지는 어디까지 무조건 계속 심리를 들어간다? 2심까지는 심리를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변론 종결일. 예, 항소심이라고 그랬죠. 2심. 그러면서 이제 9번 보세요. 판결을 선고를 해요.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판결의 효력. 우리가 민법 때 봤던 기판력이라고 하는 게 발동되죠. 근데 그걸 차단하고 싶은 거야. 더 다투고 싶은 거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10번 신급 제도입니다. 우리는 3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1심, 2심 항소심, 3심 대법원.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를 한다? 대법원 판례까지만 어떻게 민법에서 공부를 했는데 민소법은 이제 아니에요. 1심부터 차근차근 가셔야 돼. 1심에서 이렇게 판결해서 2심 들어갔는데 너가 재판장이라면 2심 때 어떤 판결할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판례 최종 결론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심 판단도 더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원심에선 이랬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거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게 바로 요거거든요. 올해가 2023년이죠. 21년도 합격자. 21년도 합격자. 20년도가 최연소였고 21년도 합격자 여아구분이었어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체계를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구경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런 제도가 들어가는구나. 민법적 얘기는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절차 하에, 다시 보세요. 이러한 절차 하에 우리는 민법적 지식을 판단하는 겁니다. 얘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럼 얘가 소유권자야? 그건 이미 민법에서 공부를 다 한 거예요. 민법에서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얘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왜 점유권을 판단해? 이런 걸 공부한다는 거죠. 점유권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게 왜 그럴까? 그걸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명히 일부 청구를 했는데 왜 더 많이 주지? 처분권주의라고 하는 것 등을 여기서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적 지식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거는 그때마다 볼게요. 그래서 소외 제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총무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칼라로 주실지 몰랐어요. 보기 너무 좋네요. 소송요건 심사에서 법원 당사자 보이죠? 당사자가 제일 중요하죠. 너와 나. 우리 민법에서 누구였어요? 계약 당사자 확정.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그분들이 원고 피고거든. 그리고 뒤에 드디어 구경한다. 청구. 이게 민법. 권리. 쭉 보시면 변론의 진행에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올해도 기출 변론주의였어요. 예상대로 변론주의가 나왔고요. 그 소송 종료에서 보세요.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사적 자치를 배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들어와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화해를 하겠다고 봐줍니다. 분명 여기서 승부를 못 봤잖아요. 그죠? 사적 자치로 해결을 못 봤죠. 그래서 국가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저희 또 화해할게요. 왜? 사람 마음이란 건 바뀔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송상 화해 들어보셨을 거고요. 소치야 제소금지 올해도 기출. 그 뒤에 보세요. 판결. 이게 바로 기판력. 가장 중요하죠. 올해도 기출.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이 절차 흐름 안에서 교수님들이 한 문제씩 툭툭툭툭 던져주십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어찌 보면 진짜 A급 쟁점이 너무 명확해요. 물권에서는 소유권 다 중요한 거 알고 있어. 저당권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민사소송법은 전반적인 지식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배점이 더 쪼개지죠. 배점이 조금 더 쪼개져요. 자, 요건 항상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교재로 돌아가시면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장점이죠. 너무 좋습니다. 그 파트 1의 총론 목차 앞에요. 컨텐츠 부분에 있어요. 컨텐츠 끝부분. 자, 민사법 사례풀이 구조, 개관. 컨텐츠 끝부분. 이거 집에 가시면 여기다가 포스트잇이든 뭐든 딱 붙여 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거 그냥 오렸어요. 찢어버렸어요. 찢어서 그냥 제 독서실 앞에 빡 붙여놔요.
왜? 이거 없어도 책에 지장이 없잖아. 대신 박승수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찢었죠. 그리고 이것도 딱 옆에 이렇게 같이 붙여놨죠. 자, 보세요. 원고 권리근거 규정, 채권적 청구권. 시스템 바로 나오잖아요. 로마자 1번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 시스템 바로 나오잖아. 로마자 3번 친상 공부 안 하죠? 로마자 4번 여기 있죠. 전부 추심. 근데 민법 때 이 부분 박 변호사님 교재 있는데 안 봤어요. 왜냐? 여기서 본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전부 추심을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있고 이게 민지법인데 우리가 전부 추심 자체를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압류 추심에서 추심금 들어왔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추심금 들어왔다. 그리고 자 오른쪽 보시면 피고의 항변 민법 총칙에서 취소가 중요했고 2번 보시면 103조 104조고 3번에 의사표시 있고 6번 A급 쟁점 보이시나요? 소멸시효. 로마자 1번 최총에 보이시죠? 변제상계. 그리고 로마자 3번 강론에 보이시죠? 동의항. 이걸 두고 민법의 4대 항변 소변 상동 이렇게 4가지. 여기서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나한테 돌을 던져라 이거죠. 올해도 소시. 보세요. 민소에서 나온다니까요. 민소에서. 그리고 로마자 4번 보세요. 점유권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왜냐? 2번이잖아요. 2번. 바로 213조 시스템. 딱 나오지. 회복자, 점유자 시스템. 그러니까 민법을 모르면은 민사소송법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개별적으로 공부해도 큰 지장이 없었는데 요즘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3번에 A급 항변 나오죠. 법지. 작년 민법 기출. 그리고 4번 유치권. 그쵸? A급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위에 봤더니 뭐가 익숙하게 보이시나요? 실체관계 부합 이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시스템을 공부했다라는 걸 전제로 여기 들어와서죠. 여기 들어와서 원고가 청구를 할 거고요. 피고는 항변이란 걸 할 겁니다. 민법 때는 청구가 뭐야? 어떤 청구야? 어떤을 공부했죠. 민사소송법은 청구라는 두 글자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채권, 물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청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항변이 민법에서는 소변, 상동 그걸 봤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항변이라는 두 글자를 바라보셔야 돼요. 얘 자체를 봐야 돼요. 항변이란 게 뭔데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결이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교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챕터 01번의 민사소송입니다. 지금 설명 다 드린 부분이죠. 제 1절 눈으로 보세요. 사적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실체사법에 따라 해결하여 개인의 권리 의무를 확정 보호 실현하는 제도이며 소송 절차의 기본 원리 밑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절차법 밑줄 이제부터는 절차법이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줄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다죠. 동그라미 1번 사건의 보호죠. 결국 권리 보호예요. 국가가 구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국가의 보호 의무가 민사소송법에 구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렇게 함으로써 사법질서, 민법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그라미에서 한번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주체가 거의 다 등장하죠. 사실 동그라미 2번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한 거죠.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 권리를 보호해줘. 법원 입장에서는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주체가 2명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당사자 하나, 법원 하나. 누가 등장해요? 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삼권 분립에서 드디어 등장하는 법원이에요. 법원.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2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1번과 3번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소가 적법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청구라는 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체에서는 두 친구예요. 이게 당사자. 그리고 해결 주체. 이게 법원. 얘네들을 합쳐서 소송의 주체라고 하죠. 뒤에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씩이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 2절에 가볍게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 눈으로 보세요. 자, 1번에 분쟁이 발생한다. 그쵸? 첫 번째 줄 보세요. 민법이라고 하는 실체법. 세 번째 줄 권리 의무 존부 다툼. 이게 민법. 그런데 뒤에 나왔죠. 자력구제 금지 밑줄.
자력구제 금지예요. 이거 예외란 말이야, 예외.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민사소송법이다. 여기선 뭐다? 이제 1번 목차 옆에다가 분쟁의 발생 옆에다가 국가구제 원칙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정당방위, 정당행위 이런 건 오히려 이제 예외 현상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국가구제 원칙.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반드시 소장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써져 있냐?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당사자들 원고 피고 뒤에 보세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그러니까 이 두 친구들은 무조건 나와 주셔야 되는 거지. 이 두 친구 얘랑 얘랑 나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소장에 얘네들이 써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법원이 알지. 누구랑 누구랑 싸워? 원고 김중현. 피고 내 애완동물. 안 되죠. 왜 안 돼? 답변할 수 있어야죠. 피고가 아니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했던 얘네들은 누군 거예요? 어딨니?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공부 다 하고 오셨습니다. 얘네들밖에 공부 안 했어요. 맞아요? 얘네들밖에 공부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다른 사람 넣으시면 안 돼. 다른 사람 넣으시면. 자,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소장 심사를 우리의 재판장께서 먼저 첫 번째 줄 하시고, 그리고 적법한 이제 소장 부분을 보세요. 피고에게 송달. 드디어 이제 송달 개념 나왔어요. 민법은 도달. 근데 민사소송은 더 엄격하다 그래서 더 명확해야 돼. 소송 서류에 도달 줄여서 송달. 조금 더 엄격한 개념. 법원이 직접 하니까. 자, 오른쪽에 4번. 그래서 피고가 그걸 받았더니 움찔하는 거야. 내용 증명이 날라왔단 말이야. 움찔하는 거지.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답변서 당연히 제출해 줘야 되죠. 무기 대등이에요. 너도 한마디 했으면 나도 한마디 할까? 중요합니다. 준비서면이라든지 답변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5번 소송요건 심사입니다. 이것도 요건이에요.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바로 두 번째 줄 보시면 법원 잘 잡고 들어오셔야 되죠. 법원. 이제 이게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법원 잘 잡고 들어오시고 뒤에 당사자 뒤에 보세요. 능력 밑줄. 이게 민법. 권리 능력. 이게 민법 권리 능력이에요. 자연인, 법인, 비법인. 당사자 그다음에 적격 밑줄. 적합한 자격. 이게 민법으로 치면 대리권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여기 적격은 대표 기관이겠죠. 법인의 경우에는. 그리고 뒤에 소송 능력 밑줄. 이게 행위 능력이요. 소송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또 미성년자는 안 되겠네. 뒤에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청구죠, 사실은. 이게 민법적 지식의 끝판왕이니까. 자, 보세요. 요거 구비해야 되고 요거 구비 못하면요. 흠이 있으면 법원은 여기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통과해야 돼. 여기 허들이 일단 너무 높아. 여기 허들을 통과해야지 진입장벽 이걸 뚫어야지 여기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못 뚫으면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면 바로 문전 박대야. 각하라고 하죠. 각하. 그래서 소송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원의 소송 판결. 각하. 각하는 어때요? 요기 심리를 받았다 안 받았다? 못 받았다. 숟가락도 못 들어보고 문전박대야. 숟가락도 못 들어보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번은 변론 준비 절차고 7번이 중요하죠. 변론 절차. 여기서 이제 모든 민법 지식들이 다 활용되는 겁니다. 원고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청구하십니까? 피고는 어떤 법적 근거에 대해로 항변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가번에 들여나오네요. 사실. 왜 사실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요거는 또 칠판을 보세요. 우리가 민법에서 어떤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규범적 효력이 들어왔어요. 그쵸? 이 규범적 효력을 우리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자연적 현상. 돈을 빌렸어? 자, 보세요. 돈을 빌렸어요. 맞죠? 그걸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쵸? 대여. 소비대차. 돈을 빌렸다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 소비대차라는 계약이 체결됐구나 뽑아냅니다. 맞죠? 형법으로 쳐볼까요? 사람을 때렸다. 뭐죠? 폭행이죠. 그렇게. 사실 규범. 그래서 이게 설문에 제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걸 도출해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도출합시다. 근데 도출을 하는데 뭔가 좀 더 명명백백하게 알려드리고 싶잖아요. 너 그거 증거 대봐. 맞네.
여기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밑에 2번 보세요. 증거. 증거를 제출해주면 상관없는데 법원도 너무 궁금한 거라. 그래서 법원도 직접 증거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가족법에서 어떤 거 공부했어요? 직권 탐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법원이 직접 DNA라든지 유전자 검사를 해버리잖아. 그런 거야. 그런 거. 얘가 진짜 네 아들 맞아? 얘가 진짜 네 딸 맞아? 그게 확실하게 밝혀져야 다음 단계로 친권자라든지 양육권자라든지 이런 거 지정할 수 있거든. 인지라든지 신생분이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게 바로 나번이구나. 그렇구나. 중요한 게 세 번째 줄 보세요. 서증.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문서. 문서. 나머지 것들은 형사소송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라든지 검증. 그리고 네 번째 줄 보시면 드디어 표현 본다. 진이 불명일 때 증명책임 분배에 의하여 판결을 한다. 자, 이제 아셨죠?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법에서 맨날 봤던 주장 옆에 점 붙고 증명. 이걸 봤어요. 그쵸? 슉슉. 주장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주장자가 증명. 나 너무 배고파. 증명해봐. 배 꼬르륵. 나 너무 배불러. 증명해봐. 봐봐. 배 빵빵해. 증명해야지. 주장자가. 근데 이런 걸 민사소송법에서 정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해진 걸 먼저 봤어요. 정해진 걸. 126조 표현대리 청구 들어왔어요. 법정대리 표현대리 청구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거 주장 증명해야 되죠? 정당한 이유 있음을 원고인 자기 자신이. 그렇죠? 상대방이 증명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8번에 변론을 종결하시고 9번에 판결 선고한 데지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각합 판결입니다. 소를 각하한다요. 뒤에 청구를 각하한다는 말이 안 나와. 청구 심사를 안 했잖아요. 그죠? 소 자체가 부적법하니까 소각하죠. 청구 각하란 말은 없어요. 청구 각하란 말은 제가 여기서 썼습니다. 여기에 청구가 적법하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쵸? 여기서 진짜 용어 하나를 잘 보셔야 돼. 여기는 소야. 근데 들어와서 중현이가 청구로 바꿨단 말이에요. 청구. 왜냐면 이 소 안에 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법해야 이걸 심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심리 안 하고 여기서 이미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소각하예요. 소각하. 그리고 쭉 들어와 보시면 소송 요건 이제 세 번째를 보세요. 갖췄죠. 소송 요건은 갖췄으니까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청구의 당부 심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청구의 당부 심리.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자 권리 밑줄 나왔네요. 권리. 인정할 수 없다. 권리의 부존재죠. 이게 그 유명한 원고 패소 판결 청구 기각입니다. 패소죠. 패소. 그 뒤에 보시면 소송 요건은 갖췄고 권리도 인정입니다. 피고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원고 승소 판결 이게 바로 인용입니다. 인용. 그리고 이 소에 대해서 우리가 민법에서 대략 세 가지를 봤어요. 이거 쓰지 마세요. 가장 많이 본 거 이행. 돈 내놔. 이행.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너는 나를 사랑하니? 확인. 확인. 그리고 공유물, 상속재산, 형성, 판결. 자, 근데 제가 공유물이랑 상속재산 분할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가장 A급으로 형성 판결 뭐 봤어요? 발표 6개짜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채권자 취소소송. 네. 그러니까 발표 6개. 봐봐. 교재가 좋은 거라니까. 발표 6개라고 하니까 채권자 취소소송 생각났어. 맞아. 허허. 바로 생각나죠? A급이 거기 계시다라는 겁니다. A급이. 자, 계속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복할 건데, 불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복은 두 가지. 바로 상소한다와 재심한다인데, 첫 번째 줄 보세요.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 이게 2심이에요. 그리고 뒤에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 이걸 합쳐서 상소입니다. 상소란 말은 30분까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항소가 2심, 상고가 대법원 3심.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밑줄.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장 밑줄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대법원보다 상급법원이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 전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재상고법원을 만들어 보겠다. 그게 삽법거래 파동까지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없어요. 헌법은 사심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심이 아니에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등한 기관입니다. 동등한 기관. 자, 다만 판결이 참 확정 밑줄 이미 확정됐습니다.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보세요. 재심 사유가 새롭게 발견되면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즉 재심은 원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 방법 두 가지 다툰다. 확정 전에는 상소. 얘는 계속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 계속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판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결 선고를 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보는 단어가 이제 재판이란 말이에요. 재판. 법원이 재판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법원은 재판기관이라고 했잖아. 재판기관. 그럼 재판이라고 할 때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게 될 거. 명령. 법원이 명령하는 거지. 주소 보정 명령. 그리고 결정. 그래서 이거는 대결 이렇게 붙는 거예요. 대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잖아요. 얘를 보려고 하는 거죠. 판결. 얘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선고되는데 이게 아직 확정 안 됐답니다. 더 싸우겠죠?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게 상소. 그래서 전상소. 계속 표현 보실 거예요. 이게 구제 방안이니까 확정됐다. 재심입니다. 쉽지 않아요. 재심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뉴스에서 민법으로 재심 들어갔다 들어본 적 거의 없어요. 형법으로 재심 들어간 건 많이 봤어요. 진범이 밝혀졌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형사보상 청구까지 해가지고 몇십억 원 보상 판결 받으셨죠. 뉴스에도 나오고 거기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유퀴즈 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모르셔도 돼요. 우리 선생분들은 관심도 없어. 네, 맞아요. 관심 없어요. 그냥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 필요한 제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들이 그거 하나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부터 시작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문제를 하나씩 다 내고 싶은 거죠. 다 내고. 그리고 여기도 한번 내볼까? 요즘 민사소송법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렌드.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볼게요. 로마자 2번. 형사소송은 오재현 쌤이랑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민법에서 봤던 건 세 번째 줄 요거 하나 있네요. 배상명령제도. 시효 중단에서 봤죠. 형사소송은 소시 중단 사유가 아닌데 배상명령과 관련해서는 돈 문제니까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에 2번 행정소송도 민사소송이 아니니까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죠. 네, 세금 관련해서 세금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시효 중단 사유가 됐죠. 이런 거 생각해 주면 좋고요. 그러니까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요 구간인데요. 그러니까 헌법적 지식을 제가 계속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원이잖아요. 7개 있다 그랬잖아. 민법 때.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대법원과 각급법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각급법원 뭐 있는데 7개 있다 그랬어요. 민사법원, 행정법원, 형사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기타 등등 너무 많아. 거기서 이제 노동법원 만들어보자 한번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묵살됐고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법원에서는 어떤 거 본다? 상급시민 대법원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얘 보는 거죠. 2심. 그리고 얘 보는 거죠. 지방법원. 얘를 보는 거예요. 법원 종류 중에 이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1심, 2심, 3심 얘를 보는 거예요. 1심, 2심, 3심을 보고 그 친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담할 거야? 야, 누가 맡을 거니? 맨날 그러잖아. 제발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일감이 나한테 자꾸 오는 거야. 그걸 우리는 여기 내 구역인데 라고 하면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내 구역인데, 내 관할인데. 많이 들어보셨어요. 경찰관들이 여기 제 관할입니다. 여기서 사건 사고 터지면 저기 동작법원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작구. 경찰서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7개 중에 3개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 봤던 게 얘는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되죠. 별도로
가정소송, 친족 상속법에서 본 거예요. 가정법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이제 예를 보죠. 재판. 어떤 거 본다? 광의로 들어가면 여기에 헌법도 포함이지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민사재판 예봅니다. 예를 보는 거고요. 형사는 오재현 쌤이랑 보시고요. 행정은 이주송 쌤이랑 보시면 돼요. 그중에 우리는 뭐 본다? 예 본다. 민사재판. 그러니까 민사 관할이죠. 합쳐볼까요? 맞아요. 민법 시간에 민사 법원 관할, 가정 법원 관할 이런 걸 봤어요. 상속재산 분할은 가정법원 관할,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민사법원 관할 이런 걸 봤어요. 이런 걸. 자, 그래서 3번 바로 보이네 가사소송과의 관계. 눈으로 봅시다. 첫 번째 줄. 민사소송은 주로 재산권 분쟁이고 가사소송은 친족 이런 것들이다. 따라서 세 번째 줄.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하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자, 근데 이제 4번입니다. 이건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비송사건. 이것도 우리가 친족상속법에서 봤죠. 비송사건. 소송으로 처리되지 않는 아닐 삐자. 소송이 아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소송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 자, 첫 번째 줄이 있네요. 밑줄 들어갈게요. 소송 절차로 처리되지 않는 사건 밑줄입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소송은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니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눈으로 보세요. 파산, 기타 등등 요런 것들이 있고, 즉 간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되는 것.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별표 한 개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형광펜 빡 거버리세요. 분할 청구 소송이었죠? 소송 맞아요. 근데 뒤에 형식적 형성해소 밑줄. 즉 형식적으로는 소송이지만 끊고 내용상으로는 비송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형식 소송이에요. 소송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이 비송이라는 거지. 왜? 당사자들이 미리 협의 분할로 끝냈으면 좋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 안 되니까 분쟁 다툼이 너무 심하잖아요. 부동산인데. 몇십억, 몇백억의 분할 싸움인데 소송으로 들어와 우리가 소송으로 끝내줄게. 왜 이거 구별하는 게 중요하냐면 나번입니다. 바로 얘 때문에 그렇죠. 별표 한 개 넣을게요. 소송과 비송의 차이가 바로 엄청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절차를 타느냐 안 타느냐예요. 눈으로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당사자 면에서 원고 피고라는 2당 대립 구조가 있어야 된다. 2당 대립 구조 형광펜입니다. 머릿속에 그냥 암기. 거울 보고 싸운다라는 건 말도 안 돼요. 나 누구랑 싸우니? 다툼 나와야 되지. 뒤에 판면적 구조라는 거고 절차면에서 뒤에 보세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비송은 직권 뒤에 보세요. 직권 탐지 형광펜. 아 많이 봤다. 가족법 영역에서 직권 탐지. 그리고 위에 보세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우리 민법에서 어떤 걸 더 많이 봤어요? 변론주의를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그쵸? 변론주의. 소시는 변론주의 적용 대상이다. 소시 기산점 변론주의 적용 대상이다. 근데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은 변론주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걸 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절차면에서도 두 번째 줄 보세요.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않는다. 이 얘기인즉슨 아 소송은 우리는 필요적 변론 절차구나. 변론. 이게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재판의 형식면에서 밑에 비송은 결정. 아, 이제 제가 재판 유형을 파악해드린 이유고요. 비송은 결정이란 말을 쓰는구나. 그리고 5번의 불복의 방법도 소송은 상소죠. 끊고. 근데 비송은 이름이 살짝쿵 달라요. 항고라는 표현. 항고. 항고. 제가 상소 라인을 이쪽에서 탔습니다. 그쵸? 여기는 항고 개념이 강해요. 항고, 재항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잘 안 냅니다. 잘 안 내고. 자, 뒤에 넘어가시면 답번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구별할 건데? 법원이 구별할 수밖에 없죠. 얘는 실질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갈로 2번 보세요. 눈으로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자, 법원 밑줄입니다. 결국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건 비송인 것 같은데? 뒤에 보세요. 법원의 한목적적 재량 밑줄. 법원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법원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가장 법 전문가인 법원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맡겼다 보니까 재판장님들이 소송으로 처리돼야 되는 사건도 비송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귀찮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저도 그렇거든. 아, 이거 강의해야 되는데 자, 넘어가자. 선생님한테 맡기자.
중현이가 가끔 가다가 이건 집에서 복습하세요 이러면 쟤 저거 강의하기 싫구나. 똑같습니다. 다 넘겨봐. 아니 나 비싼 돈 내고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강의 들으려고 했는데 왜 나 혼자 공부하래? 그럼 나 강의 왜 들어? 똑같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라번입니다. 소송에 비송합니다. 왜 넘기느냐?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이런 원인 때문에 그렇죠. 이건 내가 봐도 신속.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개별적 처리. 동그라미 3번 집단 분쟁. 대표적인 거죠. 집단 분쟁.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갈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 드디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뒤에. 얘는 형광펜 그어버리세요. 헌법 제27조. 드디어 여기서 나오는 게 재판 청구권 개념인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인 거죠. 재판 청구권. 이분들한테는 뭐? 재판 청구권 헌법 제27조.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뭐? 헌법 109조에 있습니다. 이게 법원 역할. 여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헌법 라인에 보면. 기본권이 위에 있고요. 제도가 밑에 있어요. 기본권 위에. 기본권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제도 공부합니다. 통치구조. 3권 분립. 3권 분립. 거기서 법원 공부하시는 거예요. 재판 공개주의. 여기부터 빡 시작하는 거죠. 법원의 독립.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깐. 그러면 이 헌법적 내용들이 또 민사소송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데 이걸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배점을 더 높게 받고 더 똑똑해지고 더 뭔가 유식해 보이고 싶다. 여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헌법의 27조에 재판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좀 멋있죠. 바로 민소법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 나 배고파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집에 들어왔으면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엄마 바라보면서 엄마 저 다녀왔어요 얘기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은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더 맛있는 반찬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요. 세 줄 밑에 내려와 보시면 과거의 부양료 청구 사건 형광펜입니다. 어때요? 과거예요. 과거. 현재 장래가 아닙니다. 과거죠. 밀린 돈 받아내는 거예요. 밀린 돈. 그걸 제가 채당금이라고 했습니다. 밀린 돈. 구상권 개념이 강하다 그랬어요. 소시 10년짜리. 자, 가볼까요? 과거 부양료 사건과 같이 마류 사건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이혼한 부부 각자가 분담해야 할 과거의 양육비 금액을 장래에 대한 것과 보세요. 함께 정하는 것도 되죠. 함께 정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민법 837조 2항에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밑줄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도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였단 말이죠. 가정법원이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 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어때요? 심판으로 정할 것 가정법원 밑줄.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겠다라는 거죠. 금액 등을. 그러니까 밑에 비송 사건이다. 다음 마번입니다. 비송 사건에서 관할을 잘못 잡고 들어왔다. 소각하입니다. 소각하. 자, 그리고 오른쪽에 제 3절 ADR이죠. 보세요. 이렇게 사적 자치를 어디다 썼죠? 배제하지 않아요. 제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끼리 어떻게든 승부를 보겠다. 그걸 사실은 여기서 공부합니다. 지금은 그냥 구경만 하시라는 거고요. 어디니? 6이에요. 이렇게 끝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당사자들이 저희가 할게요. 대체, 해결. 대체, 분쟁, 해결. 영어는 모르겠습니다. A가 대체 같아요. 디스퓨트 같아요. 디스퓨트. 발음이 좀 그래도 이거 솔루션 리졸브 그거 같은데요. 맞네.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후술하겠대요. 우리는 화해를 봅니다. 화해. 민법에서도 화해 계약을 받잖아요. 그게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상 화해로 들어오는 거예요. 악수하는 거지. 자, 그러면 제4절 여기부터 쟁점 1번입니다. 별표 1개. 전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법이랑 똑같아요. 여기도 기본 원리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소송법 자체를 설정해 두고 그럼 민법처럼 제4절 우리 민소도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더 추상적인 개념을 썼죠? 이상. 우리가 바라는 것. 유토피아.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추상적인 개념을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냥 머릿속에 암기해 주셔야 돼요.
민사소송이 추구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1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형광펜 들고 동그라미랑 공정 형광펜, 신속 형광펜, 경제 형광펜입니다. 공정이 공평과 적정 줄임말이에요.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공평, 적정, 신속, 경제. 이걸 추구하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로 모순돼 보인단 말이에요.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적정한 심리를 못했어. 그쵸? 그러니까 이거 상호 보완돼야 되는 거죠. 모순이 아니야. 너무 빨리 끝내다 보니까 적정하지 못해? 그러면 적정 위반이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끝내되 공평하고 적정하게 끝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현시킬까? 이걸 본다라는 거죠. 우리는. 야, 어떻게 해야지 원고 피고가 공평해? 어떻게 해야지 원고 피고가 적정해? 어떻게 해야지 신속 경제에 끝낼 수 있을까? 똑같은 얘기 또 하면 어떻게 할까? 듣지 말고 끝내자. 그치, 요 정도. 요 정도. 그래서 신속, 경제, 공평, 적정입니다. 그러나서 당연히 민법적 지식인, 이건 대원칙이죠. 대원칙. 자, 확인해 볼게요. 뒤에 보시면 2항에 있습니다. 당사자와 소송관계에 있는 신이 나왔죠. 신이 뒤에 성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로마자 1번의 신칙. 또 추상적인 원리예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법의 일반 원칙 밑줄. 자, 근데 2번 적용 범위와의 한계, 4번 객관적 범위 뒤에 질문 보세요. 적용의 보충성 여부 밑줄. 분명 민법은 신칙은 보충적으로 적용됐거든. 개별적으로 처리할 건 개별적으로 처리하되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법원이 보충적으로 신칙을 들이민다 그랬어요. 근데 민사소송법은 보충적 여부 X입니다. 아니에요. 얘는 보충적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줄에 신의칙을 다른 법규나 법 해석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 보충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바 판례 별표 2개입니다. 부재소합의 형광펜. 이거 채권 총론에서 봤죠? 부재소합의 소구할 수 없는 채무. 채무는 있는데 강제력이 없는 채무. 강제할 수 없으니까. 뒤에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 보이기 없고 또한 어때요? 보세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해서 바로 소각합 판결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도 선택적 적용설인 거예요. 신칙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소송이 신칙에 위반되면 안 돼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나번의 주관적 적용 범위는 신의칙 규제를 받는 자고, 자, 다번 적용상의 한계죠. 반갈로 1번의 별표 한계. 민법도 신의칙 적용에 한계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소송행위에만 적용되고 실체법상 권리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체법상 권리에는 당연히 민법이 적용되는 거고, 따라서 뒤에 보세요. 실체법상 권리행사가 신의칙 위반인 경우 청구, 기각, 판결 밑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 거, 신의칙이 왜 중요하냐면 얘가 기능이 두 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민사소송이잖아요. 민사소송에서 아까 얘기했던 소적법 단계입니다. 그쵸? 소적법 단계. 소적법 단계. 여기서는 각하로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각하. 근데 소송이 적법하대. 그러면 본안 들어오는 거죠. 청구 당부 단계. 그럼 여기서 권리 들어왔고 그러니까 항변 찌른다. 여기 있어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공부했더라? 청구 이 단어를 봐야지 않은 거죠. 저지. 방패나 딱 들고 막아야지. 안 뚫려야지. 기각.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권리 남용인 것 같은데 기각입니다. 기각. 청구 저지. 이렇게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이 나오는 거지 얘는. 뒤에서 다시 공부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의칙이 거의 전범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칙에 위반된 소여서도 안 돼요. 신의칙이 어디부터 바로 시작한다고? 여기부터 바로 시작해. 민법에서 봤었는데 이 신의칙이라는 녀석이 민소법 들어오면 조금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걸리번 당연히 절차 안정성이니까 두 번째 줄에 절차에 안정을 해야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자, 이제 3번 보세요. 민법에서도, 신의칙과 관련돼서 구체화 시켰는데, 얘도 네 가지로 구체화 시켰다라는 겁니다. 부모 신람이래요. 가번. 소송 상태를 부당하게 형성하시면 안 되겠죠? 구체적인 예시 눈으로 보세요. 뒤에서 또 봅니다. 국내 주소도 재산도 없는 자를 상대로 국내에 제소할 수 있도록, 자, 고의로 국내에 재판적을 만드는 행위, 재판적 남용.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별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 행방불명자로 만들어 공시송달하게 하는 공시송달의 남용입니다. 잘못된 장소를 알려주면서 친구가 늦도록 하는 거죠. 나쁜 친구. 그래서 오른쪽에 부당형성 판례 있는데, 자, 박스 1번은 우리 뒤에서 공부합니다. 박스 1번은 그 별표 한 개만 해주시고요. 그 박스 2번 보세요. 권리자가 소송에서 제3자로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서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소송신탁. 이거 무효였죠. 민법에서는. 소송신탁 목적 채권양도 무효였어요. 그리고 박스 4번도 보세요.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강요. 그런 말이 오히려 숨어져 있는 거죠. 한 다음 그 부동산에 강제 집행하는 거. 이것도 권리 남용이었습니다. 민법 때 봤어요. 그리고 박스 5번 별표, 얘는 유치권이니까 유치권은 민소법에서도 중요합니다. 채무자 소유 목적물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자기 채권 우선 만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충족 밑줄입니다. 민법에도 요 문장이 있어요. 유치권 남용. 제가 고의 작출이라는 네 글자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고의 작출. 일부러. 이게 왜 중요했다? 유치권은 누구에게도 이기니까 저당권자에게도 이기니까. 그쵸? 유치권은 무슨 주의? 인수주의. 그러니까 얘는 선순위 저당권자에게도 이긴단 말이에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압류 효력의 전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라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민법 공부를 잘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기억나면 지금은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만 툭툭 던져드릴게요. 자, 그러면 나번에 딱 봐도 선행이와 모순이니까 금반원이죠. 선행이와 모순되는 것 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반걸리번 구체적인 예에서, 자, 박스 2번에 별표 2개입니다. 이게 기출이 되는데 우리 뒤에서 공부를 마저 다 하고 할게요. 자, 제1심법원이 부적법한 당사자 추가 신청을 간과한 채 받아들이고, 자, 피고도 이에 동의 밑줄입니다. 이게 선행행위잖아요. 부적법한데 피고가 괜찮아 이랬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 문제 삼는 거죠. 마지막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새삼스럽게 그 추가 신청의 적법 여부를 문제 삼는 거 모순이잖아요. 당연히 신의칙 위반이죠. 신의칙 위반. 안 돼. 법원을 또 농락하는 거야. 너 그때 뭐라고 안 했잖아. 하자치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박스 3번도 눈으로만 보세요. 부재소 특이하게 반하는 재소. 대표적인 거지. 선행이 모순이지. 야, 우리 소송 안 들어가기로 했잖아. 왜 그래? 내가 그래서 돈 많이 줬는데. 자, 그럼 반걸로 3번 적용의 한계에서 첫 번째 줄에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 경우라면 적용이 배제되고, 특히 동그라미 2번이죠. 가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거래 안전보다 더 강하게 요청됩니다. 강행법규라는 거죠. 가사소송. 진위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답원입니다. 쟁점 1-1번. 여기가 중요해요. 바로 소송상 권능의 실효.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민사소송. 자, 지금 신의칙 기능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가지가 있는데 부모, 실, 남입니다. 이게 권리 남용이고요. 이게 실효의 원칙이거든요. 이 민법적 지식 때 우리가 어떤 걸 봤냐면 민법에서 적용 범위를 봤어요. 실효 원칙이 적용되는 거 항소권에도 적용된다 이랬어요. 근데 가족법에서 혼인 취소권, 인지 청구권, 그쵸? 그런 건 실효 원칙 적용 안 된다 그랬어. 봐봐, 가사소송. 신식 적용 안 되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을 봤을 때, 신식 적용 안 되는 거, 가사소송 뭐 있었는데, 괜찮아요.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맞아.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항소권 실효에도 적용된다고 이미 결론 내렸고, 이제 민소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게 쟁점 뭔데? 민소 1조.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판례만 보고 넘어갔는데 여기선 이게 왜 문제되는데? 야, 이거 헌법 제27조잖아. 재판 청구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재판은 몇 심까지? 3심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왜 항소권을 실효시키니? 자, 그래서 반관료 위반은 각자 보시는 겁니다. 의, 요건이에요. 자, 구체적인 예 들어가 봅니다. 적용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별표 2개입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항소권 형광펜 빡 그어버리시고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소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편치 형광펜 판결 정보는 송달이 없으므로 항소기간도 진행하지 않아 상대방은 어느 때라도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소는 기간의 적용이 없는 항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 일을 알고도 장기간 항소하지 않는 경우 실효원칙이 적용된다. 그렇다고 해서 100만 년 뒤에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오히려 여기 노사분쟁 소송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랬습니다. EX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무효니까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죠. 취소가 아니라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자, 근데 과연 반걸 3번 이 소권 자체를 실효시킬 수 있겠는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가번 논의실이 소권 자체 실효를 인정한다면 밑에 신식에 반하는 부적법한소로 소각합 판결을 하게 되고 실제법상 권리의 실효가 인정될 경우 우리 청구 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번에 별표 1개 하시고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객관식이라서 민법 객관식에 잘 나옵니다. 정확하진 않다예요. 정확하진 않다. 가로 열고 닫은 부분 읽어볼게요. 다만 소권의 실효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밑줄 소송상 권능의 남용을 금지한 취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밑줄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소권 자체를 실효시키면 이건 재판청권 침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얘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얘랑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거 소권 남용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안까지 들어오게끔은 해주자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 기각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요. 그게 바로 라번의 소권남용, 권리남용입니다. 권리남용. 구체적인 예 눈으로 보세요. 박스 1번에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특별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대요. 그러면 간편한 방법으로 가셔야지. 그리고 박스 2번에 법의 목적에 반한답니다. 그리고 박스 3번 무익한 소권. 이게 민법교재에 있었네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그쵸. 오로지 가해 목적으로 뚝딱뚝딱 건물을 짓는데요.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박스 5번 별표 1개 객관식용 법인격 남용 여기 있습니다. 법인 파트에서 봤고요. 신이칙 재산 빼돌리려고 회사 설립했어요. 그럼 그 친구 잡아다가 앉혀놔야지. 그리고 박스 6번도 증명방해 별표 1개입니다. 전범이에요. 제가 전범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뒤에서 볼 거예요. 증명을 방해하시면 안 돼요. 의사 측이 진료 기록을 변조한 행위 밑줄입니다. 이게 의료 분쟁이죠.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의료 분쟁. 왜냐하면 원고인 환자분들께서는 어떻다? 증명이 너무 힘들다.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입법자들이 그렇다면 CCTV 설치해 볼까? 그러니까 의사분들 들고 일어나잖아. 카메라가 나를 쳐다보면 나 손 떨려서 수술 못할 것 같은데 정당한 항변이거든요. 정당한 항변.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위반의 효과 드디어 표현 나오네요. 소송요건 형광펜. 지금 우리 어디 보고 있다? 소적법 단계 보고 있어요. 기능이 2개라 그랬어. 소송요건 형광펜 뒤에 직권조사상 형광펜. 무조건 이제 기억하시는 겁니다.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상 소직. 그러니까 4번 보세요. 바로 소각합 판결이 떨어지는 거죠. 기능이 2가지가 있는데 소적법 단계에선 소각합 판결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사소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소각합 판결입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요.
나머지 내용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답원입니다. 별표 2개. 바로 요거죠. 신의칙 위반을 간관 판결의 효력 및 구제책 옆에 놨으니까 땡땡. 이게 바로 편취예요. 편취. 편취.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줄 보세요. 신의칙 위반을 간관 판결이라도, 자, 밑줄 무효인 판결은 아니며,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 자체는 유효하대요. 그러니까 뒤에 확정 전 상소, 전상소. 그리고 밑에 확정 후 재심, 후 재심. 다만 동그라미 2번 판결이 집행된 후입니다. 집행된 후 형광펜이에요. 판결이 집행됐다라는 건 판결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완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소송법상 구제책으로 확정이니까 재심이나, 자, 추한, 상소, 형광펜. 아, 민법처럼 추인 제도가 있어요. 상소를 추인하는 거야. 지난번에 못한 거 내가 추인할게. 이런 느낌입니다. 위에 전상소는 그냥 제 기준으로 오리지널 상소인 거고요. 추한 상소는 오리지널 상소를 못했는데 내가 추 보완 좀 해보면 안 될까? 추인하면 안 될까? 그리고 뒤에 들여 나왔다. 형광펜 들어갑니다. 실체법상 구제책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형광펜, 불법행위 형광펜, 그리고 드디어 나오는 뒤에 집행전 청구 이해소 제기 형광펜.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번. 이게 편집 판결의 구제책이에요. 트랙이 2단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서 전 요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권리남용 판결이 떨어졌어요. 용인할 수 없죠. 이거 박흥수 변호사님 교재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쯤에 있어요. 한 16, 15인가 있어요. 박스 엄청 크게 있습니다. 구제 2가지 소송. 실체. 우리가 얘를 보고 온 겁니다. 불청. 부당이득, 불법행위, 청구 이해소.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얘라는 거죠. 배점 25점. 편집 판결 구제책 서술하시오.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지금 보세요. 로직만 잡아둔 거예요. 전범위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지금 목차 로직만 잡았던 거예요. 그걸 지금 정말 심플하게 나번에 다 끝내주신 겁니다. 나번 맞나요? 다번에 끝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법 때 어떤 걸 봤냐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취득한 채권 있지 않냐, 중현아? 요거 가지고 후속 조치도 할 수 있어? 아니, 안 되지. 막아야지. 왜 그래? 그게 뭐였는데? 채권자 취소권에 피보전 채권 당연히 안 되지. 그럼 이거 법이 보호하는 건데. 이걸로 법이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거 된다 그러면 안 되지. 무의미해지지. 이것도 막아야지. 라고 우리가 민법 시간 때 공부를 했습니다. 해서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챕터 02번 민사소송법 간단하게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